그 HR에 요즘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관심 많아요? 관심 많죠. 솔직히 없어도요. 하고 났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다 사자머리. 아, 왜? 왜 그랬지? 이런 직원을 정말 내가 키워주고 싶다. 어떤 직원이에요? 좀 충성을 천사가 날개가 몇 번 정도는 가벼운 시도, 가벼운 실패들을 반복하는 거. 안녕하세요. 언니가 털어줄게. 박언니 박예수입니다. 와! 저 보고 싶으셨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냥 언니가 털어주는 걸로는 부족하다. 왕 언니들이 직접 나와서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왕 언니들이냐? 제가 또 부캐잖아요. 부캐. 늘 공부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죠.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제가 이화여대 MBA 여성사회이사 전문과정 1기를 수료했어요. 약칭 우드원. 사회이사, 기업의 외부인으로서 기업의 이사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여성 사회이사 후보자들을 양성하는 과정에 다녔던 건데 거기 너무나 훌륭한 각계의 여성 리더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드 1기 원우회와의 협업으로 그 왕 언니들을 초청해서 MZ세대들의 취업, 직장생활, 경력개발 고민들을 탈탈탈 털어드리는 시리즈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왕 언니가 털어줄게. 오늘 첫 회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특히 외모를 기준으로 출연자를 선정했습니다. N사의 글로벌 협력사 창신의 이강란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렬한 헤어스타일로 시선을 사로잡는 그녀 이강란은 무려 6개 외국계 기업에서 쌓은 화려한 경력으로 마침내 국내 기업에 헌신하기로 마음먹은 경력 37년의 HR 전문가입니다. 나는 진짜 볼 때마다 이 약간 이 언밸런스한 이 좀 약간 부한 헤어스타일 진짜 너무 좋아. 이거 본인이 일부러 만든 컨셉이다. 예스 오너 하나 둘 셋. 예스. 아, 왜? 왜 그랬지? 그거 이유는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창신이라는 회사가 좀 궁금해요. 이 37년 만에 첫 번째 국내 회사라는 건데 연 매출이 무려 2조 원에 육박하고 직원이 전 세계적으로 7만 명이 넘는다는데 저는 사실 좀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 회사를 위한 N 빅4 뭔가요? 저희 고객사가 이제 글로벌 스포츠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게 제일 유명한 회사죠, N사. 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큰 카테고리가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몇십 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4개 회사 중에 하나가 창신입니다. 오, 올림픽 메달 이건 무슨 뜻인가요?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 메달 총 몇 개인지 아세요? 금운동? 135개. 135개 중에서 100개 금운동 메달을 딴 선수가 신은 신발을 창신해줬습니다. 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달리는 마라톤 선수 킵초게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 그분이 기록을 깨는데 계속 공헌하는 신발이 저희가 만드는 신발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신발은 과학이군요. 맞습니다. 어, 침대 과학이 아니고 신발의 과학이. 침대는 죄송합니다. 과학입니다. 신발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부산이 신발의 메카 아니었어요? 그렇죠. 전통적인 그죠? 메카고 예.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헌을 한 그렇죠. 신발 산업이 원래 부산이 본고장이죠. 맞습니다. 그 아마 창신 이외에 이제 신발 회사들 중에서 막 신발 산업을 접은 회사들도 부산에 많이 있었을 것 너무 같아요.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창신은 한국의 신발 제조 회사로서 지금까지 2023년까지 이렇게 그 세계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살아남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는 저희 이제 창업자 회장님이 신발을 갖고 있는 열정, 그리고 저희가 이 신발을 잘 만들기 위해서 도입했던 어떤 생산 방식, 신발업계 최초로 린 생산 방식을 이제 도입을 해서 생산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해외 공장의 표준화를 통해서 다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한 거죠. 해외 지사가 굉장히 많겠네요. 네, 공장이 지금 10개 넘습니다. 이 부사장님께서는 경력 37년 내내 국내에 계셨는데 창신에 들어가기 전까지 무려 35년 동안 계속 외국계 기업만 6개나 다니셨다고.
왜 외국계 기업만 다니신 거예요? 되게 우연히 시작했어요. 갑자기 친구가 휴가 가는데 알바 좀 해주라. 대타. 아, 그러니까 친구 대타? 아, 친구 대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친구가 휴가 갔다 와서 회사 그만두겠다. 그 회사에서 저보고 좀 더 해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은 되게 어쩌다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아, 어쩌다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제 외국계 기업이 좋으셨어요? 계속 외국계 기업을 다니셨나요? 일하는 방법들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있던 회사가 상당히 오래 있었습니다. 13년을 있었는데 와. 이제 제 표현으로 엉덩이 엄청 무거웠던 거죠. 근데 회사가 M&A를 한 5번을 했어요. 이 명함이 5번이 바뀌는 거예요, 로고가. 그러니까 저를 계속 좀 변화하게 해주고 다른 일을 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을 해야 되는. 그렇죠. 아, 그리고 그게 이제 더 도움이 된다고 느끼셨던 거군요. 기회가 많았다라는 것도 아, 외국계 기업에 있으면 기회가 더 많다.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동의 기회가 많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유연했던 것 같아요. 외국계 기업의 특징 또는 국내 기업과의 차이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차이가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국내 기업은 조금 구조적이고 하이라키가 있고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뭐 수평적이고 플랫하고 그런 어떤 유연성이 더 많다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엔 조금 더 비슷하게 전반적으로 다 애자일해지고 전반적으로 다 유연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아직은 좀 글로벌 기업이 유연성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하는 방식 뭐 도구도 그렇고 뭐 회의의 모양, 승인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좀 아직은 글로벌 기업이 조금은 앞서가고 있잖아. 뭔가 현대화돼 있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창신 같은 이름은 낯설지만 정말 찐으로 글로벌한 기업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젊은 세대들이 지금도 취업을 준비할 때 뭐 전문직, 대기업, 공무원 이런 과거에 좀 구태의연한 틀에 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뭐 기업 또는 새로운 직업 이런 것들에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내 목표와 맞느냐 안 맞느냐를 일단 보는 거 하나, 내가 빨리 트라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재지 말고 좀 트라이 하는 거, fail fast 하고 또 learn faster 하고. 그러니까 너무 재가지고 나는 목표가 이거야.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준비할 거 이렇게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일단 해보고 아닌 것 같다?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서 뭐 배웠지? 요거 배운 거 같고 그 다음. 그래서 한 몇 번 정도는 가벼운 시도, 가벼운 실패들을 반복하는 거,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학에 있다가 사회로 나왔을 때 내가 무슨 재능을 갖고 있는지, 내가 무슨 역량을 갖고 있는지 옛날 돌아보면 저는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모르죠. 그게 이제 취업 준비생들도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떤 분야가 나한테 맞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딱 맞아서 정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천년 만에 만나는 이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기회를 찾는 거. 나와 조금 더 근접해 있는 기회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뜻이군요. 저는 근접한 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제 이 부사장님의 좀 특별한 점이라고 하면 다니신 기업들이 업종이 정말 너무 다양해요. 뭐 의료, 화학, 금융, 외식, 제조업까지. 이 새로운 업종으로 옮길 때 두려움이 없으셨나 봐요. 전혀 없었어요. 아, 전혀 없었고, 그 HR 업무라는 거는 크로스 인더스트리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새로운 업종으로 옮길 때 좀 사람들이 걱정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서 막 적응할 수 있을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알고 보면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70~80%는 다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하는 방법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국가 특성이 약간은 있지만, 산업 특성이 약간은 있지만 1~20%는 조금 다르지만 그것이 장애가 되진 않는다. 이렇게 많은 기업을 다녀보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별로 차이가 없대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잡아라. 정말 그 HR에 요즘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관심 많아요? 관심 많죠. 오. HR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솔직히 업적이에요. 첫 번째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기업이 이제 확장이 되고 사업이 확장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인사 업무를 많이 하게 시작이 됐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적성이 좀 맞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회사에서도 해보고 세 번째 회사는 전문성이 되고 점점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HR이 나에게 맞는지 하다 보니까 아시게 된 거군요. 그렇죠. 기업에서 이제 HR이 지금은 핵심적인 분야가 됐는데 현재 HR 또 이제 미래의 HR은 어떤 분야인가요? 옛날에 HR 그러면 관리 또는
파워로까지 이제 그런 것도 좀 인사부 힘이 있었죠.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은 HR이 어떤 그 파워 개념보다는 우리가 고객 경험을 되게 중요시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직원 경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직원이 회사에 들어와서 입사한 첫날부터 퇴사하는 그날까지 이 기업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가느냐. 그래서 employee experience를 잘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이 직원이 회사를 떠날 때 최고의 경험을 갖고 뭐 설사 헤어지는 거는 슬프지만 헤어지더라도 행복하게 떠날 수 있고 그거를 매니지하는 게 지금은 HR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키워놓고 떠나면은 좀 손해 아닌가요, 기업으로서? 속은 쓰리죠. 속은 쓰리지만 세상은 돌고 도는 거니까 언젠가는 또 다시 우리의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직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직원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나요? 직원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직원의 지금 현재 잘하는 것, 잘하지 못하는 것, 진단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하는 것들, 그리고 매니저 레벨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전문가 레벨로 갈 것이냐, 커리어 트랙을 보는 것.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직원이 처음에 들어와서 잘 커리어 트랙을 밟아서 저희 회사 사업 성장에 공헌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개인 역량을 수평 같이 이동하게 도와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HR이 잘 돼 있는 기업에서 일하고 싶기도 하고 또 HR 분야에 내가 또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드시는 분이 있을 텐데 HR 분야가 적합한지 나한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소통 능력이 좀 있는 분들, 직원들이 HR에 올 때 행복해서 HR에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일단은 이슈가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그럼 이걸 좀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이슈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소통이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하고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소통 능력이 필요하고 갑자기 옵니다. 그런 이슈는 예견할 수 없어요. HR로서는 유연해야 되죠. 이런 유연성들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저 팀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좀 에너지요. 직원들이 힘들 때 HR이 가서 나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 억세서블한 거를 좀 하려면 우리가 좀 에너지 좀 높이자, 긍정성 좀 많이 가지자 그런 얘기 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네요.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취준생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핀셋으로 줘볼까요? 기업의 HR 최고 책임자로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또는 젊은 연차의 경력사원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어떤 거예요? 예전 회사에서 대학생 4년 차인데 이력서를 너무 잘 썼어요. 근데 그분이 이력서를 잘 썼던 이유는 자기가 뭘 잘하는지는 알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저는 이거 잘해요. 라고 이걸 셀프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더라고요. 대학생들, 신입사원들은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저는 이걸 잘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 정도는 일단 기본이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찰나가 날개가 몇 개. 그러니까 두 개. 한 쌍. 우리가 두 개만 있으면 날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많이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부족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신입사원에게는 특히. 경력사원을 뽑을 때는 뭘 보세요? 경력사원들은 일단 전문성 보고요. 그리고 이 잡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봅니다.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HR 담당 최고 책임자로서 이런 직원을 정말 내가 키워주고 싶다. 어떤 직원이에요? 좀 촌스러운 얘기도 될까요? 저 하고 싶습니다. 뼈 묻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뽑아요. 옛날 사람이야. 네, 근데 그게 여전히 통하는 중요한 부분이죠. 인터뷰에서 열정을 보여준 사람이 오래 갑니다. 경험상.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사람,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은 느껴진다는 거네요. 느껴집니다. 눈에서 광선이 나옵니다. 사회생활 초년생 뭐가 자기에게 맞는 직무인지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어떻게 경력 개발을 해라라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커리어를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일단은 트라이하고 여러 가지를 두세 개 정도는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자신이 뭐가 강한지에 대한 거는 내가 뭘 잘하는지는 가끔 내가 잘할 수도 있는데 남이 다 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걸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저는 요새 진단 도구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지만 줄이는 게 좋죠.
그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내가 요 정도 요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감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의 궁금증을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헤어스타일 일부러 만든 컨셉이다. 왜 이렇게 만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컴플렉스까지는 아닌데 키가 이제 크지 않아요. 그리고 얼굴도 그냥 너무 평범해요. 그리고 미인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들은 운동화에다 이러고 다니니까 그렇지만 이전에는 정장을 입는데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를 이제 헤어드레서한테 김혜수 사진을 하나 들고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헤어드레서 김혜수 머리?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해달라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머리를 했어요. 하고 났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다 사자머리 그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냥 괜찮아요. 제가 왜 이제 그 헤어스타일 얘기를 하냐면 한국의 조직 문화가 여전히 조금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네. 선호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게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는지, 혹시 이런 게 오히려 이 조직 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전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이 외모에서 주는 에너지들이 좀 있나 봐요. 특이함이. 그래서 이강나는 그래. 이게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거든요. 제 옷장 열면 다 색깔이 이렇습니다. 시그니처 헤어, 시그니처 컬러. 네, 그런 게 좀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나면 사람들이 알아요. 이강난 그러면 사자머리, 이강난 저 색깔 아니까 이게 제 인상도 편하고, 물론 제가 스티븐 잡스는 아니지만 그 남들한테도 편하죠. 본인의 어떤 컨셉을 스스로 잡아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필요한 것 같고요. 결국은 제가 이 색깔이 끌려서 이렇게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색 끌린다는 얘기는 이게 나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이 색깔 힘을 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취업 준비생들,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거는 정말 잘했다. 이거는 절대 하지 않겠다. 그런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상사는 되게 꼼꼼하고 깐깐한 보스였거든요. 힘들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양분이 됐던 것 같아서 처음에는 좀 힘든 일 하라. 힘든 상사도 괜찮다. 힘든 동료도 괜찮다. 나중에 다 나한테 근육으로 남는다. 그래서 내 재능, 아까 얘기했던 재능을 알아서 그게 많이 쓰여질 수 있는 곳, 그리고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는 곳, 그러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옆에 힘든 상사 동료 나중에 다 근육이 된답니다. 자, 오늘 우드 일기의 첫 번째 콜라보 왕언니가 털어줄게. 진짜 왕언니가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탈탈탈 털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내 재벌 기업 계열사 여성 임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떠오르는 분야 ESG 관련 기업이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왕언니가 털어줄게. 또 만나요.